여러분, 이번 시간은 국어 시간입니다. 단원이 바뀌어서 새로운 단원을 나갈 거예요. 글을 요약해요라는 단원명이고요. 제목을 보면은 그냥 글을 요약하는 거 제목명 그대로겠죠. 교과서 92쪽에서 100쪽 나갈 겁니다. 교과서 92쪽에 있는 사진이거든요. 교과서 92쪽 선생님이 그냥 혼자 읽어볼게요. 글을 요약해요. 글의 구조를 알고 내용을 요약해 봅시다. 글을 요약하기 앞서서 구조를 알아야 한다고 하네요. 우리 글의 구조랑 요약 이 두 가지 기억해 둡시다. 무엇을 배울까요? 설명하는 글을 읽은 경험 나누기. 설명하는 글을 다루나 봐요. 여러 가지 설명 방법 알기. 설명 방법도 알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구조를 생각하며 글 요약하기. 위에 나왔던 내용과 똑같은데 그러니까 위에서는 구조를 알고 요약하기, 아래에서는 구조를 생각하며 글 요약하기라고 되어 있네요. 다음, 대상을 생각하며 설명하는 글 쓰기. 무엇에 대해 설명을 하려면은 그 대상을 생각을 해봐야겠죠. 마지막으로 자료를 찾아 읽고 요약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93쪽 메뉴에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도 틀이 있구나. 틀이라는 게 뭘까요? 그 약간 양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것처럼 뭐 우리가 그 92쪽에서 뭐 설명하는 글, 뭐 설명 방법 이런 것처럼 뭐 글마다 구조나 틀, 양식이 있는 것 같아요. 93쪽 선생님이 그대로 읽어볼게요. 계속. 사람은 직업에 따라 고유한 색깔 옷을 입기도 한다. 직업의 특성에 따라 특정 색깔의 옷이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의사나 간호사는 보통 흰색 옷을 입는다. 감염에 민감한 환자들이 있는 병원에서는 위생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흰색 옷은 옷이 더러워졌을 때 이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게 해준다. 약사나 위생사, 요리사와 같이 청결을 유지해야 하는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흰색 옷을 입는다. 법관은 검은색 옷을 입는다. 예전 서양에서는 신분에 따라 입을 수 있는 옷 색깔이 정해져 있었지만 검은색 옷은 누구나 입을 수 있었다. 법관의 검은색 옷은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뜻을 나타내며 다른 것에 물들지 않고 공정하게 재판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군인은 주변 환경과 상황에 따라 옷 색깔을 달리하여 입는다. 전투를 벌일 때 적군 눈에 쉽게 띄면 안 되기 때문이다. 예전에 화약 무기는 한 번 사용하면 연기가 자욱하여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기가 힘들었다. 따라서 당시에는 강한 원색의 군복을 입었다. 오늘날에는 기술이 발달하여 군인은 대부분 주변 환경과 구별하기 힘든 색의 옷을 입는다. 사람들은 직업에 따라 입는 옷 색깔이 다양하다. 옷 색깔이 무엇을 뜻하는지 안다면 그 직업을 더 잘 알 수 있다. 그 직업에 따라 고유한 옷 색깔이 있다는 것에 관련된 설명하는 글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 글의 구조를 알면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뭐 이렇게 93쪽 내용이 있었습니다. 글의 구조를 알면 좋은 점이 뭘까요? 했고 이제 선생님이 적어 놓은 거예요. 글쓴이의 생각을 쉽게 읽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학 문제 풀 때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그 모든 문제는 문제를 만든 사람이 물어보고 싶은 거,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의도가 곧 생각이랑 같은 말로 연결될 수 있는데 국어도 여러분이 글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글을 한 편 써. 그러면은 글을 쓰는 뭐 의도나 생각, 목적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설명하는 글로 써야겠다. 주장하는 글로 써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글쓴이의 생각을 쉽게 읽어낼 수 있어요. 딱 봤는데 이건 설명문이야. 딱 봤는데 이건 주장문이야. 그러면은 아, 이 사람이 설명을 하려고 이 글을 쓰네. 아, 이 사람이 뭔가를 주장하려고 이 글을 쓰네. 이렇게 글쓴이의 생각을 쉽게 읽어낼 수 있다는 그 선생님의 생각이었고요. 다음으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 아까 말했듯이 뭐 설명하는 글, 주장하는 글 이런 거는 약간 정형화된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하는 글이면 공통적으로 갖추는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아두면은 여러분들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어질 수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선생님이 방금 읽었던 거거든요. 그
직업에 따라 고유한 옷 색깔 그런 게 딱 봐도 설명하는 글이죠. 뭐 이런 경우에 흰색 옷, 이런 경우에 검은색 옷, 이런 경우에 환경에 따라. 이제 이거는 92쪽에 선생님이 읽었던 내용입니다. 이건 93쪽 아래인데 그냥 구조와 요약만 보고 넘어갑시다. 이제 94쪽입니다. 설명하는 글을 읽은 경험과 필요성. 선생님이 교과서 94쪽 한번 읽어볼게요. 설명하는 글을 읽은 경험을 말해봅시다. 뭐 그림 4장이 있네요. 가는 뭐 컴퓨터에서 뭐 칼럼이나 기사 같은 걸 본 것 같아요. 나는 책을 봤고, 다는 박물관의 작품 소개, 작품 설명하는 글, 라는 뭐 색종이 적는 방법을 소개하는 글인, 설명하는 글인 것 같아요. 네, 가나다라 그림을 봤는데, 가는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뭐 컴퓨터를 통해서 신문이나 칼럼, 그러니까 그 한 전문가의 약간 분석과 견해가 들어간 아니면 뭐 이런 설명하는 글은 보통 스포츠에 많이 있거든요. 선생님이 예시를 들어볼게요. 음, 여러분들이 뭐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가 많으니까 축구를 예시로 들어봅시다. 뭐 축구를 보는데 한 경기가 진행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안에 일반적인 팬들이 좀 알 수 없는 약간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만 읽을 수 있는 그런 뭐 감독의 전술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그 전문가의 눈에서 뭐 몇 분 몇 초에 이 선수의 이 행동과 저 선수의 저 행동은 이런 전술이 녹아 있다. 이런 식으로 칼럼을 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설명하는 글에 해당이 되는 상황이에요. 뭐 나는 그냥 책에서 본 거고, 다는 뭐 박물관, 미술관 이런 데 가면은 뭐 작품이나 그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 같은 거 나와 있죠. 라는 종이 접기 할 때. 뭐 일단 이렇게 있고, 설명하는 글이 왜 필요할까요? 필요한 이유. 잘 모르는 것을 알 수 있다. 설명은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하는 거죠. 아는 사람한테 가서 설명하면은 아, 이미 알거든. 약간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다음, 어떤 일의 방법이나 차례를 알 수 있다. 네, 뭐 색종이나 그러니까 설명서 같은 게 어디에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제품을 사거나 무언가 만들기 재료를 샀을 때 보통 볼 수 있죠. 뭐 여러분들 중에 뭐 레고 같은 거 좋아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레고나 뭐 프라모델 같은 게 있다고 칩시다. 조립하는 순서에 대한 설명서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그 어떤 일의 방법이나 차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마지막은 알고 싶은 것을 자세히 알 수 있다. 네, 선생님이 뭐 아까 축구 예시 들었죠. 축구 봤는데 뭔가 대단한 전술인 것 같은데 나는 잘 모르겠네? 그러면 이제 자세히 아는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면서 알고 싶은 것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95쪽입니다.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 생각하기. 씨앗을 미지근한 물에 담가 놓는다. 씨앗을 미지근한 물에 얼마나 담가 놓아야 되지? 네, 좀 설명이 부족하네요. 다음. 준비한 그릇에 부드러운 헝겊을 깔고 불린 씨앗을 서로 겹치지 않게 촘촘히 깔아준다. 종이로 덮어 햇빛을 가리고 물기가 마르지 않게 물뿌리개로 물을 뿌려준다. 얼마나 자주 물을 뿌려주어야지? 싹이 나오면 종이를 벗겨 그늘에 두고 수분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준다. 5, 6일이 지나면 새싹 채소를 얻을 수 있다. 딱 이것만 봤을 때 선생님은 일단 새싹 채소라는 결과물을 얻었으니까 새싹 채소를 키우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지근한 물 이런 게 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미지근하다. 몇 도면 미지근하지? 그러니까 미지근하다는 기준을 좀 말해줄 필요 있고 얼마나 담가 놓아야지 네. 몇 분, 뭐 몇 시간 담가 놔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해요. 그 식물의 씨앗은 그냥 무작정 담가 놓으면 썩거든요. 그래서 이런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서도 그 물뿌리개로 물을 뿌려준다고 하는데 뭐 얼마나 자주 물을 뿌려줘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죠. 이것을 만약에 상세하게 한다면은 뭐 여름이랑 겨울이랑 또 물 증발 속도가 다르잖아요. 기온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름이면은 뭐 3시간에 한 번씩 뿌려준다. 뭐 겨울이면은 뭐 10시간에 한 번씩 뿌려준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글을 읽을 때 생각하며 읽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선생님을 한번 알아봅시다. 일단
무엇을 설명하는지 알아야 돼요. 어떤 것을 설명하는가. 이것도 뭐 어떤 거 설명하는지 말이 없어서 선생님이 맨 아래에 결론을 보고 추측을 해냈죠. 새싹 채소를 얻는 거였고 그것을 위한 과정이었으니까 새싹 채소 키우는 방법 뭐 그런 것을 설명하는 것 같았죠. 다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는 무엇인가? 설명하는 글을 읽었을 때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모르는 거나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얻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는 거에 대한 설명글을 굳이 볼 필요가 있나요? 이미 아는데? 약간 이런 반응이 되죠. 그래서 이 도움이 되는 정보는 무엇이고 그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다음, 설명이 정확한가?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미지근한 물. 미지근하다는 기준이 뭔데? 뭐 예를 들어서 또 이런 말도 있을 수 있겠죠. 뭐 35도 물이라고 칩시다. 그럼 34.9도는 안 돼? 약간 이런 생각들이 떠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설명이 정확한지에 대해서 생각하면 읽어야 되거든요. 마지막, 나는 왜 이 글을 읽는가? 글을 읽을 때 목적이 있죠. 여러분들 글을 읽으면 어쨌든 시간이 소모가 되잖아요. 우리 실과 시간에서 시간 자원은 막 소중하게 다뤄야 된다 이렇게 배웠죠. 그것처럼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이 글을 다 읽었는데 나한테 얻는 게 없어. 그럼 시간 날린 거죠. 그 시간에 뭐 극단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공부가 아니어도 핸드폰 게임을 한 판이라도 할 수 있는 거고 엎드려서 눈을 잠깐 붙일 수도 있는 거고 다른 글을 읽어서 실제적으로 얻어가는 게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것처럼 목적이 중요합니다. 글을 읽어서 얻어가는 게 있어야 돼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교과서 96쪽 내용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이용 안내. 국립중앙박물관은 1월 1일 설날 추석에는 쉽니다. 6세 이하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해야 합니다. 관람 시간 월, 화, 목, 금 10시에서 18시, 수토 10시에서 21시, 일요일, 공휴일 10시에서 19시. 관람료 무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내용은 96쪽의 내용이었고 설명하는 글이죠. 설명하는 글. 그러면 이제 설명한 글을 읽었으니까 내가 알게 된 내용을 적어보는 활동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쓰세요. 우리 반 친구들끼리 박물관에 입장할 수 있나요? 뭐 입장에 관한 설명이 한 줄 있었죠. 다음 8시부터 9시까지 관람하려면 무슨 요일에 가나야 하나요? 관람 시간에 대한 설명 3줄 있었습니다. 입장료는 얼마인가요? 관람료에 대한 설명 하나 있었고 추석에 가족들과 박물관을 가도 될까요?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글이 한 줄 있었습니다. 다음은 96쪽 아래 사진입니다. 과일 카드 놀이 방법. 책상 가운데 종을 놓고 과일 카드를 똑같이 나누어 가진다. 뭐 할리갈리 느낌이 나네요. 차례에 맞게 각자 카드를 한 장씩 펼쳐 내려놓는다. 펼친 카드 같은데 가운데에서 같은 과일이 5개가 되면 재빨리 종을 친다. 할리갈리 맞네요. 먼저 종을 친 사람이 바닥에 모인 카드를 모두 가져간다. 2에서 4를 되풀이하여 마지막까지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긴다. 네, 설명서 같은 게 필요하다고 했었죠. 뭐 새로 본 제품이나 뭐 이제 종이 접는 방법 등에 대해서 이것처럼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이 게임을 모른다고 치면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게임을 진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과일 카드 놀이 방법.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쓰세요. 종을 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네, 과일, 개가 있으면 되죠. 다음 바닥에 놓인 카드를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그냥 그 개수에 맞게 과일 나왔을 때 종을 빨리 잘 치면 되겠죠. 다음입니다. 여러 가지 설명 방법, 비교와 대조. 이거는 교과서 98쪽의 다보탑과 석가탑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화강암을 쪼아 만든 석탑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가장 유명한 탑은 다보탑과 석가탑입니다. 다보탑과 석가탑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보탑과 석가탑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탑은 모두 통일신라 시대에 만든 탑으로서 불국사, 대웅전 앞들에 나란히 서 있습니다. 또 두 탑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국보로 지정되었습니다. 우선 공통점에 대해서 다뤘죠. 둘 다 통일신라 시대, 그리고 불국사에 있고 국보 지정. 그다음에 이제 다른 점, 탑의 모습은 매우 다릅니다. 다보탑은 장식이 많고 다보탑은 장식이 많고 화려하대요. 뭐 모양 돌계단 만들고 돌을 쌓아 올렸습니다. 석가탑은 단순하면서 세련된 멋. 사각평면 받침 위에 돌을 3층으로 쌓아 올려 매우 균형 있는 모습을 자랑합니다.
다부탑과 석가탑은 서로 각 다른 모습으로 각각 아름답습니다. 두 탑은 우리 조상의 뛰어난 솜씨와 예술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습니다. 무엇에 대해 쓴 글인가요? 그 다음에 뭐 형식문단, 중심문단, 다부탑과 석가탑의 어떤 방법, 공통점, 차이점, 그 다음에 비교, 우리가 알고 싶었던 거 비교, 공통점을 찾아 설명, 대조, 차이점을 찾아 설명. 선생님이 그 수학할 때 그 문제 출제자가 무엇을 물어보고 싶은지 알고 가라 했었잖아요. 선생님이 국어에서 비문학에 되게 강하거든요. 그 비문학이 문학을 제외한 모든 건데 이런 글들이 싹 다 비문학이에요. 선생님이 선생님만의 팁을 간단하게 일단 말해볼게요. 우선 이런 글 있으면 쓱 봅니다. 보다가 보통 첫 번째 문단은 크게 안 중요해. 이 글에서 무엇에 대해 다룰 건지에 대해서 언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첫 번째 문단. 그래서 화감을 쪼아 만든 석탑이 많습니다. 뭐 별로 안 중요한 문단이에요. 굳이 중요한 걸 찾자면은 문장이에요. 찾자면은 뭐 석탑을 화강암으로 많이 만들었대. 이거 그냥 화강암의 동그라미, 석탑의 동그라미. 그다음에 이제 쓱 보다가 이제 중요하지 않은 싹 다 중요하지 않다가 이제 이 글에서 다룰 내용은 딱 봐도 다보탑과 석가탑이야. 다보탑 동그라미, 석가탑 동그라미. 그다음에 이것도 안 중요하고 이제 딱 이건 대놓고 말해줬죠. 공통점과 차이점. 이걸로 다부탑과 석가탑에 대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글을 쓸 거라는 걸 첫 번째 문단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 동그라미 칠만한 거 화강암, 석탑, 다부탑, 석가탑, 공통점, 차이점. 그 다음에 보세요. 뭐 대놓고 공통점이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무엇에 대해 말할지는 첫 문단에 말하는데 어떤 형식으로 말할지는 이제 숨겨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초등학교인데 딱 보면은 이렇게 대놓고 말해주죠. 공통점. 그래서 일단 공통점 동그라미 쳐봅니다. 모두 통일신라시대 만든 타 불국사 대웅정 앞들. 여기 1번 해주세요. 공통점 1번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은 뭐 통일신라시대에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뭐 앞들에 이 사람이 서있다. 그 다음에 2번 뭐 국보로 지정되었다. 공통점이 두 개가 있었죠. 통일신라시대 만들어서 불국사 대웅정 앞들. 다음 두 번째는 뭐 국보 지정. 이제 다르대. 이거 딱 봐도 차이점이죠. 동그라미 하나 쳐놓고 1. 다부탑은 장식이 많고 화려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연 설명. 그러니까 가장 하고 싶은 거는 장식이 많고 화려하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고 이 뒤에 문장은 그냥 그거를 그러니까 더 길게 설명해 주는 거야. 자세하게. 그렇게 중요한 문장은 아니에요. 다음 반면이라는 게 나왔죠. 이렇게 차이점을 말할 때는 A가 이러면은 반면 B는 이렇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에 2번 동그라미 칩니다. 어쨌든 석가탐은 단순하면서 세련됐대요. 이 뒤에 문장 역시 어떤 식으로 단순하고 세련된지. 아까 보면은 다부탑은 장식이 많고 화려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문장은 어떤 식으로 장식이 많고 화려한지. 그러니까 그 뒤에 문장은 좀 덜 중요한 거예요. 각각. 그다음에 이제 뭐 마지막 문단은 뭐 정리하는 거겠죠. 딱 봐도. 다부탑, 석가탑 뭐 각각 아름답습니다. 보여줍니다. 관심과 사랑을 받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는 과제로 한번 해보세요. 자, 빼먹지 마세요. 빼먹고 교과서만 하면 선생님 화납니다. 이 스크립트 선생님이 설명도 엄청 많이 했죠. 선생님만의 국어 비문학 지문 분석 방법도 말했고 절대 과제 까먹지 마세요. 다음 교과서 99쪽입니다. 여러가지 설명 방법 비교와 대조. 두 가지 이상의 대상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설명했다. 네, 당연히 맞죠. 공통점과 차이점. 이건 당연히 두 개 이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 있는 대상에서 공통점이 어디 있고 차이점이 어디 있어.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그때 말했던 대화처럼 두 가지, 그러니까 대화가 두 사람 이상이죠.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으려면 무조건 두 가지 이상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다음 전체를 여러분으로 나누어 부분별로 설명했다.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또 알아가야 할 거. 두 가지 이상의 대상에서 공통점을 찾아 설명하는 방법을 비교, 차이점을 설명하는 방법을 대조라고 해요. 그리고 보통 비교랑 대조 같이 나와. 그래서 비교와 대조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뭐 이거는 딱 봐도 되게 쉬운 거죠. 여러분들이 과제로 하면 되겠습니다. 앞에 그냥 글 보고 쓰면 돼요. 선생님 생각에 2분 더 안 걸릴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수업 끝났습니다. 과제에 아까 그 슬라이드 있죠? 이거 다 작성해 보고 그다음에 교과서도 100쪽까지 그냥 여러분들이 채워서 오면 될 것 같아요. 이상으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